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양극화, 세습 중산층 시대의 교육과 부동산. 강남 학군,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성장 시대, 소득 중심 사회가 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강남 학군 무너질까?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커진다. 지식퀸 채널에서는 조귀동 씨의 세습 중산층 사회를 리뷰하면서 한국 사회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의 서울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 세대에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서울에 집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기회를 잃게 되는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서울 2주택자였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3개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기둥은 일자리와 학군입니다. 그런데 양극화로 인해 일자리는 오히려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노조로 인해 제조업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대기업들은 더 이상 지방에 큰 생산단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임금 인력은 오프쇼어링과 기계화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문직, 고급 기술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를 살 능력이 되는 상위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에 중산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앞으로 온라인 러닝이 대세가 되면 학원가로 대표되는 학군의 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 중심지로 이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값이 싼 곳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자녀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받게 할까요? 대치동 학원가가 쇠퇴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을 이끌고 있는 동력 하나가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책 세습 중산층 사회는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녀를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키려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교육비 지출 경쟁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습 중산층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원인은 3가지인데요. 첫째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소위 개천용이 등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2번째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역설적으로 인적 자본 투자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인적 자본 투자에 더 치열하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본을 투자했을 때 생산량의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이 금리 하락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예전에 1억을 투자하면 40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이제는 200만 원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어떨까요? 금리가 떨어졌다고 임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이 벌어들이는 돈은 금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거나 물가 상승폭 정도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에서 2%로 떨어지면 10억의 가치는 5억이 됩니다. 자본 수익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근로소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1억을 빌리면 4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했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2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중산층의 소득은 그대로거나 증가했는데 저금리로 그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각 가정의 소득은 근로소득, 즉 월급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면 월급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자녀를 1년간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돈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해서 푼돈을 받느니 차라리 아이에게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산 몇십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이 책은 이러한 결정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보다 선진국의 길을 먼저 간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기에 들어서면 중산층의 자녀 교육 투자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이름에 목을 매지는 않지만 자녀가 학업, 교양, 스포츠, 음악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경기 불황에도 관계없이 굳건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물려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더 나은 부의 상속 전략이 되는 셈이죠. 예전처럼 집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인성이 나빠지도록 부모가 방치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는 한국 사회도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처럼 소득 중심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일해도 30억을 모을 수 없겠죠. 하지만 부모가 교육에 투자해서 자녀의 시장 몸값을 연봉 1억으로 높인다면 어떨까요? 높은 소득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생각보다 빨리 30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관념을 길러준다면 그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 주식은 아이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교육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 온라인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강남 학군이 무너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은퇴 후 40억 자산가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